내 토지 중에서 이용 상황이 도로로 표시된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의 협의보상금은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하는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토지 보상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보상 대상 토지들 중에서도 현황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금이 다른 토지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 부지나 공장 부지 등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 그렇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신의 토지가 도로를 이용 중인 경우, 즉 현황 도로 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 토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란 보행자, 자동차 등의 이용자들이 통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도로는 그 소유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크게 공도와 사도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공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말하고요. 공도의 종류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와 도로법상 고속국도, 일반 국도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도는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공도의 토지 보상에 관해서는 일반인들이 신경 쓰실 일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도로인 사도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부지, 두 번째는 사실상의 사도부지입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부지는 쉽게 말해서 개인이 국가 허가를 받아서 공도와 연결하는 통로로 만든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인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부지에 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공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보상 실무에서 쟁점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사도부지가 남아있는데요. 이 도로가 보상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도로고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닌 도로로서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보상금은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근 토지의 평가액이 평당 300만 원이라면 그 옆에 있는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보상금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인 100만 원 이내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토지보상법이 사실상의 사도부지를 인근 토지에 비해서 낮게 감정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화채이론이라고 해서 사도의 가치가 인접 토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사도 자체의 가치는 이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맹지에 진입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 부지는 가치가 감소되지만 원래 맹지였던 토지는 도로에 연결됨으로써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도로 부지의 가치가 감소된 것을 보상금 산정에도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 따라 인접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것을 토지 소유자가 막을 수 없다면 그 이유로 토지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감소를 보상금 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보상 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도인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의 확정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보상금을 산정하기 전 단계인 토지조서 작성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조서를 확인하셨을 때 내 토지 중에서 이용 상황이 도로로 표시된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의 협의보상금은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하는 대응 방법은 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해당 토지 전체를 정상평가받는 것인데요. 이 주장이 인정되면 기존의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된 것이 정상평가되기 때문에 기존 보상금의 3배 가까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사도부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토지 소유자가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4가지 요건 중에서도 특히 앞에 2가지 요건, 즉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가 많이 다투어집니다. 첫 번째 요건에 관해서 대법원은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여부는 인접 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이 요건을 근거로 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부지로 판단했다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고려 요소들을 검토해서 사업 시행자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인데요. 이 요건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교통방해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보상 대상 토지가 현황 도로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그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토지 소유자가 막았을 때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된다면 그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부지에 해당하므로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해보면 법원은 단순히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놓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타당한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상의 사도부지로 평가된 토지 면적 전체를 부정하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도로로 이용된 면적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고요.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를 변경해서 보상금을 증액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다투긴 어렵기 때문에 본인 소유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받으신 토지 소유자분들은 보상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상 대상 토지가 현황 도로인 경우 사업 시행자는 일단 사실상의 사도로 단정해서 협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조차도 정확한 법률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현황 도로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현황 도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상을 받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해당 토지의 보상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로서 현황 도로부지에 관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도 많기 때문에 도로부지 소유자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